My warning is 수많은 거짓 정보를 일일이 다 제어하는 것은 하는 과학과 이롭게 하는 과학의 모양 구별이 되지 않는 시대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뒤흔들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KBS가 단독 입수한 소식, 엄청난 파장을 각오하고 모든 언론사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뉴스 속 이 인물, 여러분은 진짜 저 윤수영이라고 믿으셨습니까? 눈, 코, 입, 얼굴의 생김새는 물론이고 목소리마저 흡사해서 저도 몹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실제 제가 아닌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윤수영입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하지요. AI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처럼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물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놀라운 기술이란 찬사가 있는 한편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는 또 다른 차원의 영상 세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That's the real deal. There's never been one like this. There's never been anything so conclusive. This was an amazing night, an amazing day. 지난달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경선 투표를 앞두고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 수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What a bunch of malarkey. Your vote makes a difference in November, not this Tuesday. 슈퍼 화요일에 투표하지 말라고 민주당원을 종용하는 목소리.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Donald Trump again. 언뜻 바이든 대통령처럼 들리지만 바이든의 말투를 흉내낸 가짜 딥페이크입니다. People might be surprised to hear me say this, but I actually like Ron DeSantis a lot. 민주당 출신 힐러리 전 장관이 공화당 인사를 지지하는 이 영상. 역시 딥페이크로 만든 사칭 영상입니다. 러시아 대선에서는 딥페이크로 만든 푸틴이 진짜 푸틴에게 질문도 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가 정치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is changing the world. It has the potential to transform all our lives, from improving our health to freeing us from routine tasks. 지난해 11월 영국에선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내무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as a system. Have you worked it out? Hang on, pause that. That was not the real me. This is the real me. But what that was an example of how powerful AI technology has become. Tech and human experts. AI가 만든 딥페이크가 얼마나 감쪽 같은지 보여주기 위해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So that we can all benefit from the huge opportunities. 영상이나 사진, 목소리 같은 것들을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성 AI 기술이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음란물을 만드는 어떤 한 명의 네티즌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가짜 뉴스에 희생될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도 그거에 동조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가짜 뉴스와 음란물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키워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AI와 딥페이크는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각 비명은 반드시 온다. 공격이지! 생생한 역사 고증과 박진감 넘치는 전투 장면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KBS 정통 사극 고려 거란 전쟁. 고려감자! 우리가! 수십만 명의 고려와 거란 군사들이 맞붙는 압도적 규모의 전투 장면은 그 중에서도 압권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들을 실제로 연기한 배우는 수십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혼합 현실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배우들의 연기에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얼굴이 다른 디지털 군중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두 명씩 막 붙어요. 막 붙어서 이 검찰이 쫙 완성이 돼요. 최근 이처럼 영상업계에선 딥페이크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보자.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에선 배우 최민식의 젊은 시절을 딥페이크로 구현해냈는가 하면 Seems like it was done by a professional. 결국은 이렇게 되네.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증거가 없다.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에선 극중 손석구 배우의 어린 시절을 딥페이크 기술로 재현해냈습니다. I'd have to be pretty stupid to write a book about killing and then kill somebody the way I described it in my book. You're looking very well tonight. 과거에는 그냥 어색했던 약간 동영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거의 뭐 실제랑 완전히 내추럴하게 바뀌었고 요즘 뭐 동영상까지도 막 제작이 뭐 음성으로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생성형 AI 기술이라는 것의 발전이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최근에 또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나오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봐서 구별을 못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스테리 비치라는 건데 그게 몰디브에 실제로 그 산호 같은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해서 약간 파란색 빛이 나는 그런 바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실감 콘텐츠 기술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를 최대한 재현하는 그런 표현력, 그 몰입감을 제공하는 그런 농구장 4개 크기의 초대형 전광판을 수조로 만들어 도심에 파도가 치게 만들고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100m 높이의 빌딩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디지털 아트 회사. 콘텐츠를 만들 때 추구하는 목표는 자연을 소재로 저희 시각으로 다시 해석을 하고 그 자연을 다시 뛰어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항상 추구를 하거든요. 작품 제작 초기 단계. 아이디어를 모아가는 회의가 한창입니다. 매니저님, 여기 앞에 첫 번째 거는 나무 모양도 좀 잘 안 보이고 꽃 줄기만 산발적으로 있어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꽃이 모양이 디테일이 조금 잘 안 보여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가 조금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한 번 더 디벨롭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관련해서 프롬프트 수정해보겠습니다. 문장으로 수정할 부분을 바꿔 넣자 바로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아, 이거 좋은데 꽃이 약간 여전히 좀 뭉개져 보이고 좀 손뭉치 같아 보여서 이걸 좀 3D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 최고 수준의 작업자들이 모인 디지털 아트 회사지만 작업 과정에 AI를 도입해 과정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AI가 나오면서 비주얼을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비주얼을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하나의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모두가 다 같은 비주얼을 보면서 어떤 것보다 너무 밝은데? 영상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AI의 영향력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소라 AI를 본 저희의 감상을 좀 말씀드리면 진짜 그 충격과 공포를 느꼈었거든요. 너무 현실과 똑같았고 너무 퀄리티가 높았고 인간이 만들면 하루에 뭐 한두 개 정도 시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수십 개, 수백 개도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 디스트릭트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업들을 학습시켜서 그걸 이제 파인 튜닝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릭트 스타일로 파인 튜닝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소라 등 문장만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기술은 곧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확장성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A waterfall in the jungle. 정글 속 폭포를 치자 바로 영상을 만듭니다. Detective. 70년대 탐정을 AI는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Slow camera push in. Under a year ago, you were able to generate 4-second clips. Now you're able to generate up to 16 seconds at a time. I think the best thing we can all do when new technologies arrive and become available is to experiment with them, understand how they might affect us, what they might enable us to do. Because really, it's not until you start experimenting with the tools where you truly understand not only the potential, but the limitations.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만들기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77만 번 이상 사람들이 본 동영상. 지난해 나온 가수 선미의 스트레인저 뮤직비디오입니다.
하지만 얼굴은 80년대 대표 디바 김한선입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제작자. 80년대, 90년대 인기 스타가 최근의 음악 트렌드에 얼굴을 바깥치기해서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자연스럽고 이분들의 과거의 모습도 현재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페이스 수합을 했었는데요. 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김수민님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얼굴 이미지를 찾아서 최대한 그 젊게 이미지를 더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에스파 영상에 이제 입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입히다 보면 부자연스러움이 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간단한 후 보정 작업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영상들의 일부분도 그냥 하나의 이미지에 영상을 스와핑 시켜가지고 만든 영상들이거든요. 사진 한 장으로 넣어도 그게 동영상화 된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영상이든 인물의 이목구비가 보여지면 페이스 수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요새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감쪽 같은 영상을 만드는데 채 1시간도 안 걸린다는 제작자. 온라인상에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원하는 사진만 끌어다가 내가 변환을 시킨다라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소 4-5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온 것만.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만 서칭하시면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올린 영상만 160여 개. 그런데 지금은 영상 올리는 걸 멈췄습니다. 얼굴 합성, 딥페이크임을 밝혔음에도 스치듯 보는 짧은 영상의 특성상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우선은 분명히 제가 만들었을 때는 이건 가짜 영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짜 영상으로 받아들이시는 댓글들이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남들이 이렇게 오해를 함으로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되게 겁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고연령대 분들은 보시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10대, 20대 젊은 세대 사이에선 생성형 AI를 놀이처럼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어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가수 비비의 밤양갱.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가수 아이유부터 개그맨 박명수까지 SNS에 다양한 유명인들의 밤양갱 영상이 본물처럼 쏟아지면서 이 노래의 인기를 높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고인이 된 김광석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저도 들어봤는데 나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 연예인들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 영상들은 모두 해당 인물들이 직접 부른 게 아닙니다. 딥러닝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일명 AI 커버곡인데요. 실제 가수가 참여한 음원 못지않게 화제성도 높은 데다 아이돌 팬들 사이에선 AI 커버곡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AI가 커버한 커버곡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들어봤어요. 태연 2X의 백현 AI 커버 들었었는데 진짜 백현이 부른 것 같고 뭔가 신기했어요. 뭔가 그 사람이 부른 게 아닌데 뭔가 진짜 부르는 것이 느껴지고 유튜브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뜨면은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뉴진스나 아이브 이런 노래를 다른 사람 목소리로 해서 한 거 들어봤어요.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소름 끼친다? 일단 그 사람이 직접 부른 게 아닌데 그 사람 목소리를 구현하는 거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작해보려고 한 적은 있는데 AI 커버하는 디스코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성 데이터 따로 받고 이제 음원 데이터 따로 받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각 잡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웃기네, 재밌네, 친구 얼굴을 집어넣거나 가짜로 만들어도 그냥 웃고 마는 거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 이건 좀 심각하다. 나 소름 돋는다. 엄청 디테일하다.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러면 레코딩을 왜 해, 가수가? 초상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퍼블리시티권의 굉장히 심각한 침해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처벌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딱히 통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를 삼기 이전에는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는 문화가 어떻게 보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인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대세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포함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합성해서 올리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좋은 편으로 절여진다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인식이 생기기 좀 어려워 보여요. AI 기술이 파고든 일상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보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동서양을 막론한 진리가 어쩌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과연 이 중 누가 실제 인물인지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얼굴? 아님 이 얼굴? 문제는 AI 기술을 누구나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사이즈는 원래 그대로 아까 대로. 자, 이거 보일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스튜디오에서의 대역 촬영을 시작으로 딥페이크물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플러스를 나머지 부분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따라가서 이렇게 윤곽이라던가 요굽 이런 건지 잘 잡아서 말씀하시는데 인물도 잘 따라가는 것 같아서 학생이랑 체크해보고 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 정말 얼굴 표정을 잘게 쪼개 분석한 사진들.
윤수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4,750장으로 세분화돼서 나눠져서 거기서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을 수천 장으로 쪼개 나누는 것도, 그리고 이 세분화된 표정과 목소리까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바로 AI입니다. 영상의 길이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합습량을 100만 회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동영상을 100만 회 정도의 학습량을 채우면서 이제 얼굴 가상인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100만 회 일주일 정도. 네. 그리고 눈과 입술, 얼굴 윤곽 등 보정 작업을 거쳐서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정밀한 딥페이크가 완성됩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실제 제가 한 사람의 얼굴을 여러 사람에게 입히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지난 2월 홍콩. 다국적 기업의 한 재무 담당자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립니다. 시작은 영국 본사에서 걸려온 화상통화.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임원 6명과 진행된 화상통화 후 우리 돈 340억 원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6명 모두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유명 배우들이 등장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 투자자들은 이 영상을 믿고 돈을 투자했지만 사기였습니다. 해당 배우의 실제 모습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흡사하지만 권위와 권력은 그냥 직위일 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수강생들이 자선을 위해 힘을 보태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얼굴, 입모양, 목소리까지 조작한 딥페이크였던 겁니다. 유명인을 뭐 도용한다든가 이런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는 항상 존재를 봤을 것 같아요. 분명히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지금은 그 사람들의 그럴듯한 그림까지 만들어내고 진짜 그 사람의 목소리 같은 걸 사용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믿는 일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자극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사실적인 영상을 만드는 게 아주 쉬워지다 보니까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지 않으면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에는 총 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딥페이크가 섞인 6명의 영상을 보여준 뒤 가짜를 골라보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거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치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판다입니다. 과연 이 6명의 인물들 중 가짜는 모두 몇 명일까요? 입모양이 제대로 잘 맞는지 말을 할 때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의 근육을 움직이는 부분들, 머리를 움직이는 부분들, 어깨를 움직이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별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판다입니다. 저는 치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두 4명이 가짜입니다. 미디어학과 특성상 평소 AI나 딥페이크 콘텐츠를 접할 경험이 많다 보니 딥페이크 구별법을 제법 잘 알고 있다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정답을 맞췄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거스로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5번 인물이 이상하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6번 인물이 이상하다. 네, 알겠습니다. 얼굴 광이 달라요. 얼굴 광이 달랐어요? 광이 약간 그 AI는 조금 노세범한 것처럼 약간 매끈매끈한데 3, 5번은 좀 광이 입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 1번, 6번은 동공이 안 움직여서 확실하게 가상인간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번, 4번은 실제로 그 시선을 아예 고정하면 나올 수도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가상인간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39명의 실험 참가자들 중 정답을 모두 맞힌 학생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1번과 6번의 경우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짜로 지목했지만 2번과 4번의 경우는 각각 13명의 학생들만 가짜임을 알아맞혔습니다. 3명 중 2명은 딥페이크를 진짜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영상물에 노출된다면 더 쉽게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에서 얼굴이 바뀐 사람이 나오면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나오면 그냥 유튜브에서 볼 때는 그냥 이 사람이 AI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냥 별로 의식하지 않아서 아예 구분하려는 마음도 안 들 것 같은데 이렇게 각 잡고 보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얼굴 광도 보고 눈동자도 보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 선거를 앞두고 세계는 지금 AI 흑색 선전과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Financial markets are in free fall as 500 regional banks have shuttered their doors. Border agents were overrun by a surge of 80,000 illegals yesterday evening. 중무장한 미군이 샌프란시스코를 순찰하고 미국 남부 국경은 이민자로 넘쳐납니다. 현실이라 착각할 만큼 생생한 모습이지만 실제가 아닌 AI로 만든 겁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공화당이 공개한 선전물입니다. 이미 선거가 치러진 국가들에선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5일 boyunca ülkeyi yönetme sorumluluğunu bir kez daha bize tevdi eden milletimizin her bir ferdine teşekkür ediyorum. Kullanıyor muyuz? 지난해 5월 대선이 치러진 튀르키예. 삼선에 도전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되며 30년 장기 집권이 현실화됐습니다.
선거 내내 야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는데 결선 투표 2주 전 에르도안 대통령이 보여준 영상이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Milli ve yerli olan vatandaşım bunlara oy verir mi? Haydi birlikte sandığa. Haydi.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쿠르드 노동당 주요 인사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에 민심을 크게 동요했고 결국 에르도안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선 야당 후보가 돈으로 소수민족 표를 사야 한다는 얘기를 나누는 음성이 퍼졌습니다. Just 2 days before voting began in that high-stakes election, this audio tape began circulating online. It purported to be a recording of a conversation in which Šimečka talks about stealing the election. A teraz máme lepší budget, aj hlasy z osád a ľudí vo volebných miestnostiach. 딥페이크 조작물로 드러났지만 이미 야당 대표가 패배한 후였습니다. So I think this might be the year when we see a deepfake boom in election campaigns all across the world. 지난 2008년 사망한 인도네시아의 독재자 수하르토가 2월 대선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Saya Presiden Soeharto, Presiden Indonesia yang kedua, mengajak Anda untuk memilih wakil rakyat dari Golkar yang bisa melanjutkan mimpi saya tentang kemajuan Indonesia.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현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딥페이크가 유권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일반인 시각에서는 이거를 아무 표시 없이 봤을 때는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한순간에 한마디 발언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선거 결과의 피해는 사실은 그 유권자들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한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1,474명 중 81.5%가 딥페이크 영상을 본 후 결정이 흔들렸다고 답했고 36%는 실제로 지지 후보를 변경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저 AI 이재명은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선거 유세에 AI 아바타가 등장했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저희가 딥페이크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경우에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값싼 비용으로 이제 누구나가 없었던 사실을 만들 수 있었던 점이 양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번 총선부터 향후에 계속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속기 쉬운 영상물의 특성상
막상 일단 조작 영상이 퍼지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그렇다고 그럼 결국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쉽게 더 전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의 생각, 나의 지향성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오히려 그 영상을 더 공유하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AI 감별반을 꾸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청각적으로 판단을 우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개된 범용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전담팀과 전담 직원을 통해서 그 범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딥페이크로 만들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적발된 딥페이크 게시물은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의 AI 탐지 기술로는 딥페이크 악용을 100%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영상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 있고 그걸 따라가려는 그런 꼴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서로 주고받고 술래잡기를 하듯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이 현재 기술을 갖고 하더라도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선 AI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o realize the promise of AI and avoid the risk, we need to govern this technology.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AI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유럽의회에선 세계 최초로 마련한 AI 규제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AI 활용을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규제하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It's a launchpad for the European startups and also researchers to lead the global race for what our fellow citizens want, a trustworthy AI.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21대 국회에선 AI 산업 관련 법안이 모두 10여 건 발의됐는데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고 규제 정도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이번 국회 내 처리는 요원합니다.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규제부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싹을 자르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I는 시작의 단계이니까 앞으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더 어려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AI와 딥페이크 역시 무조건 나쁘게 이용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소. 쿵커우 공원의 거사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나 AI 윤봉길 의사를 대신하여 설명해 주겠소. 고인이 된 독립운동가나 가족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한 영상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추모 방식으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성소수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선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대신 딥페이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사들의 손에 쥐어진 메스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모든 날카로운 기술들이 그렇듯이 AI 기술이 잘 사용되면 딥페이크 기술, 이 AI 기술이 분명히 선하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기술의 양면성. 우리는 또 한 번 선택과 고민의 순간에 직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해하는 과학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과학은 모양은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부터 약간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개발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 유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많은 거짓 정보를 일일이 다 제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정보로서 언론이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 수용자 입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